보데글림트. 빠르게 봅시다. 오늘은 내일 또 경기가 많다 보니까 오늘 좀 빨리 보고. 자, 자그레브하고 보데글림트. 어디부터 설명을 하냐면 보데부터 봅시다. 네. 자, 요거는 자, 들어보시고 요렇구나 하시면 내가 말씀드린 대로 가면 됩니다. 알았죠? 자, 1, 2, 3차 예선을 다 치르고 온 보데글림트인데 자, 1차 예선에서 1승 1패를 거뒀어요. 자, 지난 경기 때 보데글림트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경기 때. 자, 2차 예선에 이건 보데입니다, 지금. 2차 예선에서 1승 1패. 자, 3차 예선에서 1승 1무. 두 번 다 보데글림트가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 다 이긴 경기가 없을 뿐더러 보데글림트가 홈일 때 1, 2, 3차 예선을 전부 다 이겼습니다. 자, 1차 예선 때 3대 0승, 2차 예선 때 8대 0승, 3차 예선 때 5대 0승. 홈에서 굉장히 잘했죠. 이거 홈 성적입니다. 홈 성적. 자, 요렇게 잘했는데 지난 경기 플레이오프에서 디나모 자그레브 만나가지고 1대 0으로 이겼어요. 오케이. 홈에서 대부분의 승기들을 잡았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 자, 근데 원정 성적은 좀 다릅니다. 원정에서 3대 1로 졌고요. 1대 0으로 졌고. 그 다음에 1대 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홈과 원정의 특징이 뭡니까? 홈은 3대 0승, 8대 0승, 5대 0승. 원정에서는 이렇게 전부 다 실점이 있었죠. 원정에서는 전부 다 실점이 있었고 홈에서는 무실점이었어. 그죠? 그래서 지난 경기 보데가 이긴 거 오케이, 그럴만하다. 이해한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일단은 실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 자그레브 의님 안 왔다고? 이삐야, 의님 보내줘. 잠시만, 내가 이삐한테 표 보냈지. 오케이. 발송 중이래요. 자, 자그레브 2차 예선부터 참가를 했었는데 홈에서 2대2 그리고 3차 예선 때 홈에서 4대2 이랬든가 저랬든가 홈에서 2득점 이상을 했었고 실점이 있더라도 일단은 다득점이 났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자그레브 입장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홈에서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더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지? 그리고 보데글림트가 원정에서 계속 실점이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제 보데글림트가 잠군다, 이 기가 막히게 이빠이 잠군다라고 했을 때 후반전에 실점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데글림트가 1, 2, 3차 예선을 치르는 동안 원정에서는 두 경기 동안 또 전반에 빠른 시간에 또 이 실점이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또 자그레브 입장에서도 홈에서 경기 치렀을 때는 또 전반전 안에 득점이 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랬든가 저랬든가 자그레브가 전반전에 득점은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자그레브가 홈에서 전반전에 득점을 했을 경우 이때는 오버 쪽으로 흘러가는 걸 당연히 예상해야겠죠. 그지? 그렇게 되면은 합계 통산 1대1 스코어가 되다 보니까 다득점 양상을 예상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어느 한 팀이라도 먹히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발등 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자그레브 승이 일단은 무조건 자그레브 승은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보데글림트도 그러니까 자그레브가 홈에서 이제 실점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 보데도 득점에 있어서 꽤나 순탄했거든요. 요번 챔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득점이 워낙 많았던 보데여가지고 저는 일단 오버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오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자그레브 승도 가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알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자그레브 승 오버 쪽으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저는 일단 오버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점도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디나모 자그레브요. 아, 거의 챔스 플레이오프는 거의 꼽아놓고 나오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까지는 아닌데 예선은 거의 꼽아놓고 나오지. 그리고 예선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보통 이제 유로파를 많이 뛰죠. 디나모 자그레브 엄청 유명한데.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 통과가 돼서 어지간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별리그 갔다. 조별리그 가서도 홈에서만큼은 가끔씩 강팀들한테 좀 업셋도 해주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잠시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잠깐만.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나은 팀이에요. 잠시만요. 지난 시즌도 플레이오프에서 셰리프한테 졌네. 디나모 자그레브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예선 다 뚫고 올라와가지고 그 저기 뭐냐 플레이오프에서 졌고 그다음에 19 시즌 때는 저기 뭐냐 조별리그까지 뛰었습니다. 19 시즌에 조별리그 뛰었는데 요때 아탈란타 상대로 홈에서 4대 0으로 이긴 적 있어. 조별리그에서 아탈란타 상대로 4대 0으로 이겼었고 홈에서. 그리고 요때 당시에 그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존나 잘했었거든요. 그때 감독 잘 만나가지고 샤흐타르랑 2대2, 3대3 요렇게 했었고 아무튼 뭐 그 이긴 거는 조별리그에서는 워낙 또 체급 있는 애들을 만났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아탈 상대로 또 잡은 적도 있었다. 아탈란타가 이 19 시즌 때 존나 잘 나갈 때잖아, 그지? 아무튼 뭐 챔스 그러니까 이게 그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그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리그안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을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1위로 보잖아. 뭐 EPL 같은 경우에는 뭐 맨시티, 리버풀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근데 크로아티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그레브가 완전히 그냥 압도적인 1위 팀이에요. 그래서 1위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챔스 예선을 참가해. 매해. 매해마다 참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운이 좋을 때는 조별리그 나가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유로파로 떨어지고 보통 그렇죠. 근데 자그레브 같은 경우 유로파로 떨어져도 유로파에서 꽤나 잘해줄 때도 있고. 자, 아무튼 자 트러블전스하고 코펜하겐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좀 좋긴 하죠. 내년에 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뭐 자그레브가 올라가면 우리가 챔스에서 보는 거고 그죠? 챔스 조별리그에서 보는 거고 자그레브가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져도 우리는 유로파에서 얘네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는 어차피 요번에 계속 보게 될 거야. 유로파로 가도 볼 거니까. 자, 지난 경기 코펜이 홈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코펜하겐이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경기 초반부터 득점을 해놔가지고 그 이제 기록지상으로는 전체적인 이제 점유율이라든지 뭐 슈팅 횟수 그다음에 뭐 다양한 부분에서 트러블존스가 조금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트러블존스가 그렇게 거진 80분 이상을 밀어냈음에도 득점을 하나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 요건 좀 아무 생각을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트러블존스가 밀리고 있다 보니까 2대1로 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점유율이라든지 점유율이나 뭐 이런 거에서 더 가져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더 가능성은 높아요. 자 근데 둘 다 지금 일단 리그 상황은 좀 별로더라고.
코펜하겐도 그렇고 이 트라부존스도 그렇고 둘 다 현재 상황에서는 리그는 좀 별로다. 근데 아무래도 대항전, 유럽 대항전 경험으로 따지면 코펜하겐이 더 많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챔스뿐만 아니라 그냥 유로파만 따져더라도 코펜하겐이 더 많은 부분이고, 왜냐면은 이 트라부존스 얘네 터키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쟁률이 좀 높잖아. 그래서 그 워낙 상위권에 뭐 이 쟁쟁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뭐 베네르바체 그다음 뭐 베식타스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매 시즌마다 이렇게 대항전을 나오진 못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대항전 경험은 코펜하겐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막상 저는 이 경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울 것 같은 게, 지난 경기 내가 기록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점유율을 트라부존스가 한 65%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 공중볼 경합도 65% 가져갔고, 그냥 그 미들 싸움에서 경합 싸움도 트라부존스가 더 많이 가져갔고, 그리고 슈팅 횟수도 트라부존스가 더 많습니다. 대신에 정확도는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정확도는 좀 유효 슈팅이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페널티 그 박스 밖에서의 슈팅도 더 많이 가져갔었고, 아무튼 이 기타 패스 횟수도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트라부존스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오늘도 이 트라부존스가 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자, 밀긴 밀겠지만, 자, 일단은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슈팅도 많이 가져가고, 뭐 후루쿠가 나든 수비수 실책이 나든 패널이 되든, 그죠? 트라부존스도 득점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득점의 가능성은. 자, 근데 코펜하겐이 지난 경기 때 더 작은 기회로, 더 작은 점유율로 오히려 결과는 더 좋게 가져갔었죠. 그래서 요 경기는 형들아, 승패요 어렵습니다. 코펜하겐이 끝까지 막아낼 가능성도 있고, 트라부존스가 한 골을 넣어서 이길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가냐면, 코펜하겐이 그래도 혹시라도 실점을 하게 될 가능성을 뒀을 때, 트라부존스가 굉장히 많이 밀 거니까, 그 가능성을 뒀을 때 나는 그래도 코펜하겐이 한 골 차로 충분히 따라잡을 가능성은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골은 넣을 것 같아, 코펜하겐이. 그래서 저는 그냥 코펜하겐의 한 골만 딱 생각했습니다. 코펜하겐이 오늘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죠. 내가 한 골 생각하면 뭐가 해야 됩니까? 코펜하겐이 역배를 받았는데 한 골을 넣을 것 같다. 그럼 뭐가 해야 됩니까? 프렌이랑 오버랑 째서 갑니다. 알았죠? 최근에 형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내가 이 프렌이랑 오버를 째서 가는 경기들이 지금 거의 한 4경기 연속 계속 들어오고 있죠. 앞전에 뭐였지? 지난주에 챔스 플레이오프 때도 그랬고, 주말 경기에서도 그 프렌이랑 오버 째서 가는 경기, 그 주말 경기 때 슈투트가르트 있었고요. 아무튼 프렌이랑 오버 째서 가는 경기들이 굉장히 지금 적중률이 좋아요. 이게 뭐 다른 건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역배 받은 팀이 한 골은 넣겠다, 딱 요것만 딱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프렌 가면은 만약에 0대 0이든 1대 0이든 되면은 프렌은 들어오잖아. 근데 만약에 한 골 딱 넣은 상황에서 상대팀이 역전했다가 하면 오버가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째서 가는데, 뭐 조합 싸움은 형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조합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일단 두 개 다 째서 갑니다. 왜냐? 둘 다 1.7대 배당이거든요. 나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밀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반가?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형님들? 이 경기가 제일 어렵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람마다 오 햄무요. 햄무. 오, 나와 같은 생각이야. 좋아 좋아. 아 쉽게 생각하면 오바. 어렵게 생각하면 항상 틀리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그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축구판 보면은 딱 어느 정도 때 오냐면 한 6에서 8라운드 사이 그 뚝배기를 좀 굴려야만 맞출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기가 오긴 해요.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해서 지금은 조금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아인토벤이 지난 시즌 때 지난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조별리그를 갈 수도 있었지만 대진운이 별로 안 좋았죠. 벤피카를 만나게 되면서 아무튼 벤피카한테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좀 했었는데 그 솔직히 저는 아인토벤이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무조건 잡아주리라 싶어요. 왜냐면 아인토벤이 잘 들으세요.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경기든 점유율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경기든 오히려 이 전자와 후자 둘 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매력적인 팀입니다. 점유율에서는 아인토벤은 진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 경기 때 레인저스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홈이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호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랬든가 저랬든가 좋은 폼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자. 아인토벤. 지금 리그 2경기 치렀는데 요것도 2경기 다 3골 차로 이겨줬고 그죠? 개막 전에 그 네덜란드 슈퍼컵에서도 아약스 상대로 또 잡아줬었고 그죠? 그리고 챔스 3차 예선에서 모나코 만나가지고 원정에서는 비겼고 그지? 홈에서도 비겼죠 실질적으로 홈에서 비겼는데 그때 결국엔 연장까지 가면서 결국엔 이렇게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왔고 또 지난 경기 때 레인저스한테 2대2로 비겼고 원정 같지만 오늘 경기도 또 홈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호벤이 좀 유리하다. 아무래도 그 경험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적인 체급 차이도 그렇고 또 홈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그 호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벤피카랑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호벤이 원정 갔을 때 1차전 원정 가가지고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때 당시에 벤피카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 호번 아니라 벤피카가 수비적으로 너무 좋은 팀이었어요. 진짜 이 미친 놈들이었어. 물론 공격도 잘 됐었지만 얼마나 잘했었냐면 얼마나 잘했으면은 한 시즌 딱 그렇게 챔스에서 잘 뛰어가지고 누네스가 또 리버풀까지 팔려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벤피카가 이렇게 잘하고 있던 상황에 이 호벤이 홈에서 벤피카랑 이렇게 붙었거든요. 이때 호벤이 점유율을 75% 가져갔어요. 75%. 와 나는 호벤이 그렇게 진짜 미친 듯한 공격을 퍼붓는 거를 난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형님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19시즌이었나?
19 시즌이었나 20 시즌 때 세비야가 그때 도르트문트 상대였나? 그때 아무튼 맞을 거예요. 세비야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그때 막판 한 5분인가 10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몰아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90분 내도록 보여줬어. 그래서 와 진짜 이것들은 진짜 미친놈들이구나. 근데 벤피카가 그만큼 잘 막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결국에는 이 경기는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0대 0으로 되게 호벤 입장에서는 아쉬웠는데 그만큼 뭐 벤피카가 잘 막아낸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의 아인트호벤이 정말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모든 지표들이 나는 호벤으로 향해요. 하지만 한 가지 딱 걸립니다. 한 가지 딱 걸려요. 뭐냐면 자 실질적으로 지금 챔스에서 최근 홈에서의 두 경기는 호벤이 정규 시간 내에 이기질 못했다. 이게 그냥 딱 제일 걸립니다. 이게 내가 걸리는 거는 요게 끝이야.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고요? 호벤 레인저스 경기 외에 호벤은 안 했고요. 호벤은 안 했고 그리고 그 레인저스는 리그 경기를 뛰었습니다. 4일 전인가? 4일 전에 리그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호벤 홈에서 0대 0 그리고 올 시즌 3차 예선 호벤 홈에서 2대 2 그리고 이거는 연장 3대 2승. 그죠? 그래서 호벤이 홈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최근에 두 번 다 일단 무승부가 났었다라는 거. 요게 딱 걸리긴 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걸리는 게. 그래서 뭐 마음이 따라주는 대로 가야겠죠. 그냥 호벤을 갑시다. 무승부가 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존나 운 더러웠구나. 무승부 나면 그냥 운이 되게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벤 승을 찍는 게 맞는 것 같다. 아시겠죠? 근데 약간 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인토벤이 지난 시즌 때 어땠냐면 챔스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챔스 3차 예선 뚫고 올라와서 플레이오프에서 벤피카한테 진짜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왜냐면은 한 골만 넣었으면 진짜 가능성은 볼 수 있었는데 되게 좀 아쉬웠어.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인트호벤이 그렇게 챔스에서 되게 여운을 남기고 유로파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유로파에서도 떨어졌어. 그래서 컨퍼런스를 갔어요. 컨퍼런스 가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항전 경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둘 다 거의 또이또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체급 높은 경기들을 많이 소화해낸 거는 호벤이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대한 그런 되게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체급 차이로 따졌을 때는 아인토벤이 지금 계속 이 체급 차이로 봤을 때는 그래도 호벤이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만큼은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진짜 운 더러우면 이게 3차 예선처럼 아마 그거 연장 가서 이길 수도. 이런 변수들은 좀 있다. 이런 변수들은 조금 있지 않을까. 아시겠죠? 되게 좀 인상적인 게 얘네 같은 경우에 형님들 지금 비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유율 내줄 것 같습니까? 극강 아닌가요? 잘하긴 하죠. 지지 않는 경기들을 하는데 이제 보통 오늘은 정배니까 이거를 지지 않는 경기가 아니라 이기는 경기로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대가리가 아픈.
언더 본다고요, 현도 형님? 언어 봐요. 저도 오늘 언어버 안 잡았습니다. 예,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몰릴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아인토벤이 가져갈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레인저스가 오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런지 만약에 전반전에 미친 듯이 막아내는 포지션으로 잡게 된다면은 호벤이 그냥 후반전에 뚫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애매하네요. 언어바 쪽으로는. 그리고 나는 일단은 무조건 햄무 찍어 보십시오. 햄무 찍어 보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햄무 같이 찍을 거는 뭐냐면 오늘은 2햄무로 도전합시다. 자그레브 햄무하고 아인토벤 햄무하고 이렇게 자그레브 햄무 그리고 아인토벤 햄무. 이게 그 위에 경기들은 디나모 자그레브하고 이 트라부존스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자그레브하고 그다음에 트라브하고 얘네들은 지금 지고 있단 말이야. 그죠? 원정팀 입장에서는 이 오히려 막아내는 쪽을 선택을 할 거고 이 얘네들 지금 자그레브하고 트라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홈에서 이 승리 자체를 좀 잘 거뒀어. 특히나 근데 대신에 트라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치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나는 트라브 쪽은 가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비기고 있잖아. 비기고 있어서 얘네들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해. 레인저스의 포지션이 내려앉을지 맞불칠지 아주 애매하다. 좀 전술적으로 되게 좀 재밌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전반전에 막아내고 후반전에 몰아친다든지. 대신에 점유율을 뺏기든 가져오든 호벤이 더 좋은 경기력은 보여줄 거다. 나는 이것만큼은 좀 확신합니다. 경기력은 좀 더 좋을 겁니다. 마무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뭐 가크포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간 대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워낙 그래도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까지도 잘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됐죠?